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수남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고 북미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아차의 옵티마 이름이 이번 여름 새롭게 런칭하면서 K5로 바뀌었습니다. 옵티마 차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중역은 해임되었고 미국 시장에서는 기자들에게 변경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옵티마 차명 변경과 관련하여 도대체 현대자동차 그룹의 최고 경영자와 기아 마케팅 담당 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 옵티마 차명 변경과 관련한 내용과 차량 네이밍에 얽힌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기아의 옵티마는 기아 브랜드 이미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큰 공을 세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시장에서 승용차보다 SUV가 많이 팔리면서 옵티마의 존재감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텔루라이드 소렌토와 함께 미국 공장 가동과 기아 브랜드를 견인하여 왔습니다. 옵티마는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디자인과 2.5리터 터보의 파워풀한 이미지 그리고 업마켓 전략으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면서 아우디, BMW 등의 프리미엄 차량을 보유한 고객들도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는 현대 소나타와의 판매대수 비교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작년 10월에 런칭하면서 슈퍼볼 광고까지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소나타의 판매는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모델 말기의 옵티마의 판매를 한 달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좀 더 젊고 부유한 고객층들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 지역 판매에서도 옵티마의 판매는 오랫동안 탑5의 자리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지위를 구축해온 옵티마의 차명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마케터나 차량을 판매하는 세일즈맨에게 큰 충격이 됩니다. 마케터에게는 옵티마 이상으로 K5의 새로운 이름을 알려야 되는 아이디어와 전략 개발과 이를 실행할 예산 확보의 과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토 면적이 좁으면서도 인터넷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는 마켓시어 70% 이상을 차지하며 과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명을 바꿔도 소비자들은 금방 새로운 이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국, 유럽 시장에서는 매년 발표되는 신차 모델 수부터가 다릅니다. 공휴일과 휴가일수를 제하면 하루에 한 대의 신차가 발표될 정도로 연간 200개 이상의 신모델이 런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차 런칭의 홍수 속에 신차의 인지도를 단기간에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마케터들은 대행사와 함께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이슈는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광고, 홍보 예산의 확보입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미국 법인의 경우 못해도 7억 불에서 10억 불 이상의 광고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30초 광고에 17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슈퍼볼 광고를 하면서 현대 기아는 신차의 인지도를 올리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토요타 캠리, 혼다의 어코드, 닛산이 알티마 이 이름들을 옵티마처럼 어느 날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케팅을 오랫동안 해왔던 저에게 옵티마 차명 변경은 약간이 놀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업체들은 왜 차명을 바꾸는 걸까요? 여러분 주위에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개명하는 이유에는 이름 부르기가 어렵거나 발음이 나쁜 이미지를 연상시키거나 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생활이 잘 풀리지 않아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동차 업체들도 이전 모델이 판매가 부진하여 대폭적인 이미지 개선이 필요할 때와 해외 현지 공장에서 처음 생산한 모델에 판매 임팩트를 주기 위하여 차명을 변경하곤 했습니다. 기아의 경우 슬로바키아에서 생산하는 차명을 시드로 정했습니다. 시드의 이전 모델 세라토의 유럽 내 판매 실적은 고작 24,000대 정도였습니다. 10억 원을 투자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시드의 판매 목표는 12만 대로 매우 높았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명과 같은 큰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현대차도 체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를 생산하면서 이전 모델이었던 엘란트라, 란트라에서 i30로 바꾼 것도
동일한 배경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고객층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차명을 바꾸는 일도 있습니다. 토요타 유럽은 2007년 터키에서 생산하는 코롤라의 해치백 이름을 코롤라 대신에 오리스라 정했습니다. 이 당시 차명 변경에 대해 대리점들이 반발이 하도 커서 이들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행사를 가졌을 정도입니다. 변경의 이유에는 토요타 고객층이 너무 올드하여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차기 모델을 런칭하면서 이전 이름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투자를 했던 토요타 유럽의 오리스 이름은 차기 모델이 출시되면서 다시 코롤라로 회귀하였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 1, 2위를 다투고 있는 토요타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경영자와 마케터 사이에서 그 누군가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현대차의 투싼 이름도 예외가 아닙니다. 투싼과 스포티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C세그먼트 SUV 판매 붐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차종입니다. 투싼이라는 이름을 좋아했던 대리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2010년 iX35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통일된 이름을 가져야 한다는 명목하에 2015년 다시 투싼으로 재변경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대리점, 딜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이없는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차명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브랜드 이미지와 차량 컨셉에 맞는 후보 차명을 선정하여 각 지역 법인과 대리점 마케터들이 검증을 거쳐 전 세계 국가의 상표 등록 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예비 후보를 4개, 5개로 압축하여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과정이 미흡하여 웃지 못할 해프닝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생산했던 마르샤란 차종을 기억하실 겁니다. 브라질에 출장 갔더니 대리점에서 마르샤 이름에 불평이 많았습니다. 소나타보다도 상위 차종인데 한국에서 순자 영자처럼 브라질에서 흔한 여자 이름 마르샤로 발음되는 차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아에서 생산했던 슈마는 말레이시아에서 만두라는 의미로, 세라토는 호주에서 뿌리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남자의 성기를 뜻한다고 하는 불만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차명을 결정하는 데는 문자로 할 것인지 숫자로 할 것인지가 큰 방향성이 됩니다. 2006년 현대유럽은 아토스를 i10으로 게츠를 i20로 숫자를 이용한 차명으로 변경하면서 이노베이티브한 이미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반면 기아는 과거 국내 시장에서의 승용차 판매 부진이 큰 문제였습니다. 또한 기아 이미지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극복하는 극약 처방으로 숫자 알파뉴메릭으로 차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차명 변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조사도 실시되었습니다. 뇌파 검사를 통하여 문자로 된 차명보다 숫자로 된 차명이 더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도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승용차에 한해 K 시리즈 차명을 전개하였습니다. 모닝, 리오, 스팅어 등과 함께 RV 상용차는 아직도 문자로 된 차명을 사용하고 있어 일관성이 매우 약한 편입니다. 국내 시장의 네이밍 전략을 보면서 중국 시장에 판매하는 차에도 적용하였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SUV까지 숫자로 된 차명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담당했던 미국과 유럽 일반 지역 시장에서는 절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글로벌로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중국 시장을 담당하던 부회장의 파워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브랜드 전략상 글로벌 시장에서 일관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이용하며 차명을 전개했던 중국 시장에서 성과는 아시는 것처럼 좋지 못했습니다. 사드 사태 후 중국 로컬 업체들이 우수한 디자인과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대응할 수 있는 브랜드 파워가 약해지면서 지금은 차이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차명 변경 후 오랫동안 그렇다 할 변화가 없었습니다.
디자인, 상품력이 크게 개선된 K5, K7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마치 차명 변경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자로 된 차명이든 숫자로 된 차명이든 차량 자체의 멋있는 디자인과 우수한 상품력,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무장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무장된 신차의 인지도 향상을 통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경영자와 마케터의 큰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역에 있을 때 자동차 업체별로 각 모델들이 인지도의 합과 그 업체의 브랜드 인지도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이번 미국 시장에서 옵티마의 K5로의 차명 변경은 모델 인지도를 어떻게 올리는가 보다는 모델 이름을 바꾸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큰 미스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경영자들은 독일의 빅3 모델의 이름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숫자로 된 이름을 정하면 독일차처럼 되지 않겠냐는 착각에 빠져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번 미국 시장에서의 옵티마의 차명 변경은 최고 경영자의 뜻이 너무 강했다고 합니다. 일전에 반대하다 해고된 추경을 보면서 기아에서는 그 누구도 더 이상 반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권역별 책임 경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최고 경영자가 미국 시장 차명 변경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고 경영자는 무엇을 보고 이렇게 차명을 변경하라 강하게 지시했을까요? 경영자들은 땅에 발을 딛고 구름 위에 있는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니 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아가 이번에 런칭하는 K5의 후속 개발 시점은 2025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에게 전기차에 올인하도록 강력한 지시를 내린 결과는 기아의 2025년 중장기 전략 플랜 S에 잘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K5의 후속은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 전용차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최고 경영자는 전기차 전용 K5의 런칭을 위하여 지금부터 초석을 깔아놓는 것이라고 저는 좋게 해석해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너무나 많은 비효율이 발생이 예상되는 차명 변경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옵티마의 차명 변경에 따른 혼란을 조기에 극복하여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아 K5 파이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